길을 이기는 것, 그것이 모비스의 법칙이다. Inside your car, 현대모비스. 안녕하세요. 모터 인사이드의 김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날씨가 급변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적당한 운동과 적절한 수면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모터 인사이드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터 인사이드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발빠른 정보, 기획 취재 시간입니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취재를 다녀온 김여정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김여정 리포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란 성능 보장이나 안전을 위한 사후 인증제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 유통한 업자가 자기 제품을 보증하고 또 책임지고 리콜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국가 경제와 대외 무역 관계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이 이 자동차 및 부품 산업 다변화는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 판매자가 전 제품을 회수하는 그야말로 소비자 안전보장 제도라는 말씀이죠? 네, 건설교통부 주장은 그렇습니다만 부품업계 생각은 달랐습니다. 핵심 내용은 선 품질 검사 없이 부품 판매를 승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불량 부품을 다시 회수시킨다던가 처벌한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정부와 부품업계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품업계와 정부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만 정작 시행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집중 논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가격과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려면 시행해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과 사전 검수 없이 문호를 개방했을 때 사후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기 인증제의 맹점 때문에 양질의 부품까지도 폐해 전이는 물론이고 이런 불량 부품 선별 능력이나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부품업계의 팽배한 주장을 좁히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한 열린우리당 한병도 국회의원과 김필수 교수의 주제 발표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취지는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관한 정부와 자동차 부품업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 나아가 국가 경제와 무역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정부와 부품업계 간의 연일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니만큼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 각계의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공청회가 정부와 부품업계 간에 그간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놓고 뜨거웠던 논쟁이 아무쪼록 진정웃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선한 가을 바람처럼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법규의 방향 자체가 보행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제작자 중심이나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요새 자동차 개발하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소비자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성공 모델이 안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부품 인증제에 대한 부분도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 중에서 한 분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 정도 되면은 70조에서 80조 정도의 시장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FTA를 통해서 대부분 신문에 나오는 것들 내용 중에서는 대부분 차를 수출하는 완성차의 개념, 또 수입하는 수입차의 개념으로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이나 또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애프터마켓 그 관리해주는 시스템 부분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고요. 법규나 이런 것들도 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민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예를 들어서 55조, 60조 시장 자체를
나름대로 오픈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수입 시장은 굉장히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법정이요. 수출에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행이 발효가 되면은 이 애프터마켓 시장의 상당 부분이 점유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정 리포터,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추진 배경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작했나요? 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완성차는 안전도 평가 및 자기인증제도 등에 있어 안전성 보장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부품 장치 등은 안전관리할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수입 저질 불량 부품 급증 현상에 따른 자동차 부품의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으로써 자동차 부품 안전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요.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제도에 대한 정부와 부품업계의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과 견해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은 시행 후 문제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품업계의 반대 성향을 보니까 좀처럼 이견을 좁힐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맞지만 모조품의 원산지인 중국이 문제겠네요. 더욱이 이 부품업계는 자동차 제작사처럼 거대한 규모와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닐 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량 관련 문제의 돌발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열 보절이 도둑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옛말이 떠오르는데요. 김효정 리포터. 그런데 그 일반 시민들은 그 부품 자기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네, 일반 시민들을 만나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도에 대해 이해 정도나 의견,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은 사람 생명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을 사전에 검증을 안 받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리콜을 시킨다든지 또 뭐 그때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시작한다면 안 되고 사전에 사용 전에 필히 그저 검사나 모든 검증을 맡아서 사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불합리한 제도 같습니다. 전 지금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온 부품에 대해서도 몇 번 당해서 이런 불만족이 많은데 사후에 인증제도를 한다 그러면 안전성이나 뭐 예를 들면 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 리콜 해준다 그러면 뭐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16개 항목 중 타이어도 속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타이어는 생명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꼭 일이 벌어져야 그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진짜 사전에 그 모든 일을 좀 완벽하게 해보고 좀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 또한 그동안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자동차 부품 인증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취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방 시간만 끌었지 일반 시민에게는 홍보는 물론이고 검증받지 않았다는 말씀 같은데 네. 공청회 참석자들을 봐도 관련 있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데요. 정부와 부품 관련 업계의 이견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해서 부품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중립적 의견도 수렴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래서 부품 자기인증제를 추진하는 건설교통부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 시민연합, 그리고 입법을 반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회의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품 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인데 그러면 미국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승인 제도와 또는 자기인증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안전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인증 제도는 부품이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승인하는 제도로서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에 상반되는 제도가 바로 미국과 캐나다의 자기인증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먼저
사전 인증 제도는 사전에 안전도를 검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품은 판매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인증 제도는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품질의 부품이라도 판매가 일단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9종의 세부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고 16종의 부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안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충돌 회피와 관련된 기준, 다음에 충돌했을 경우에 승객이 어떻게 보호되는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돌 후 관련 기준으로 세분화되어서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은 수출 102억 불을 달성해가지고 매년 20%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 효자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 하락, 원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극복하고 2010년 이내에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에 도입 추진 중인 자기인증 제도는 우리 업계가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품들은 시스템 연동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차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완성 접대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납품 부품업체들 함께 참여시키고 있으며 이미 세계 톱클래스 수준의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개선 노력은 최근 미국 JD 파워사에서 발표한 내부 품질 조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듯이 세계 인류 완성 접체를 제치고 상위권에 근접했다고 얼마 전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완성차의 품질 경쟁력이라는 것은 바로 자동차 부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우리 부품들에게 자기 인증제라는 제도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의 7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형 부품의 수출도 많은 실정인데 이들 중국 업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안전인증을 획득한 부품이라고 대내외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부품 업체로서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에서는 그 목적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부터 저가의 품질이 낮은 그 공산품 수입이 급증하는 그 상황에서 안전관리 제도의 혁신적 개편이 필요해서 그 과거의 안전검사 제도를 안전인증 제도로 개편을 했고요. 이 제도는 출고 또는 수입 전에 제품 검사 및 공장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량 제품 및 한탕주의 수입 제품 방지, 또 지속적인 품질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또 그동안 임의 제도로 실효성이 미흡했던 안전검정 제도를 출고 또는 수입 전에 자율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의무화 제도로 이 제도를 전환했습니다. 국산은 출고 전, 수입품은 수입 전에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안전인증 제도와 자율안전 확인 제도를 이미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이 없다는 공기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에 과연 그것이 사후 인증이든 사전 인증이든 그거는 차지하고 과연 부품 인증제, 부품을 인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냐, 순정품 위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인증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증 기준을 상호 인정을 해서 수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통상 문제나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국가들이 최근에 나타난 움직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자. 즉, 어느 나라에도 통상 문제에 적용받지 않는 부품에 대한 글로벌 안전 기준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 국제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유럽은 유럽의 부품업계와 자기네 인증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틈새 바구니에서 저희 나라가 만약에 부품 인증 제도가 없다 그러면 저희 나라의 부품 업계는 그 나라들이 정한 기준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안전하고 직결된 부품하고 안전하고 상관없는 부품하고 시장을 인증을 하는 보증 주체가 다릅니다. 아까 안전하고 상관없는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품 업계,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그 다음에 보험 업계, 그 다음에 정비 단체, 이런 데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네가 만든 부품을 실제로 안전과 상관없는 부품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소비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안전과 직결된 부품, 즉 미국처럼 그 16개 부품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게 이 부품만큼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이 부품 인증제에 대한 도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 단체가 98년 1월 1일 발족이 됐습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라고 하는 구호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10년 이상 된 차가 3%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품업계 그리고 완성차 업계가 차를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현재 7년 이상 된 자동차가 46%, 승용차의 500만 대가 되고 10년 이상 된 승용차가 28%가 됩니다. 그렇게 10년 된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의 정교한 기술, 축적된 기술에 의해서 부품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여성 운전자도 많이 늘었죠. 또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을 하고자 하는 문화도 형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차의 잔존 가치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안전한 부품 써야죠. 그러나 내 차 1, 2년 있다, 2, 3년 있다가 팔거나 폐차할 건데 싼 부품 없냐? 라고 해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이 멋모르고 그러한 저질 부품을 쓰는데 정부에서 팔짱 끼고 있느냐? 이게 직무유기죠. 막아야죠. 또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저질 부품이 확산되면 국내 부품업체가 죽는데요.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법은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더 높은 법이 있어요. 국민정서법이에요. 국민이 바라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건교본 벼랑 끝에 와 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마구잡이를 쓰거든요. 효율적으로 중국산 부품을 막고 국내 부품 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증진을 시켜야 됩니다.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중국산 부품을 방치해서 1600만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것이냐, 아니면 부품 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등등에 관해서 상당한 고민도 많은데, 저는 그래요. 이 부품 자기 인증제가 정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품 업계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기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중국산 부품 인증제가 안 되게 하고 우리 부품 업체를 보호할 대책이라든지 또 향후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된 대화를 나누실 용의가 있는지 제가 좀 질문하고 제 나머지 시간은 질문으로 좀 대체할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FTA가 되면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세가 무관세화 됩니다. 그러면은 선진 미국이나 유럽의 그 자동차 부품들이 앞으로 관세 적용을 안 받고 아주 싼 값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의 그 저가의 이런 그 부품들이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품업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사분규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위로서는 그 외국의 고급 부품들이 들어오고 밑으로는 저가의 이제 동남아산 부품이 들어올 때, 그럼 우리나라의 그 부품 업계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놔두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업계에서 주장하시는 말씀은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건기업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부품 업계가 발전하고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비춰봤을 때 과연 가만히 두면은 우리나라 그 소비자 안전이라든가 이 부품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소비자 보호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부품 업계가 앞으로 더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품의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만은 안전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국제적인 수준인 미국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청객에 계신 분들, 미국에서
저질의 중국 부품이 미국의 자기 인증을 받아갖고 미국에서 마음대로 유통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짝퉁 부품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짝퉁 부품은 상표를 도용을 하는 것이고, 중국산 부품이 자기네 중국산인데 이게 미국의 인증을 받았는데 자유롭게 팔린다. 그렇게 들어보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유럽, 지금 안전 기준은 자동차가 완성차가 있고 부품이 있는데, 크게 미국을 대변하는 FMVS가 있고 유럽을 대변하는 ECE 기준이 있습니다. 두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상호 우열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등하거나 내지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저 중국 부품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 승인을 인정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준다는 아니죠. 거죠? 지금 여기에 C와 여기는 H 마크인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부가 수입업자나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검사 시세나 생산 설비 신고를 받고 그 업체에게 자율인증 마크를 주면 시장에 유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설명드린 아까 것처럼 말씀드린 저 부품이 바로 시장에 유통될 때 우리가 저걸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해봐갖고 안전기준이 부적합하면 저거 리콜됩니다. 판매 금지되고요. 아니죠. 뭐가 문제가 되죠? 이 제도는 사후 인정 제도이기 사후 때문에 인정인데 타이밍이 마찬가지 지금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건도금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만 사이트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이거 단시간 내에 이거 검사해가지고 그럼 그때까지 판매 못하도록 보류합니까? 아니요. 그 제도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가 시중에 유통하면은 막말로 2, 3일 안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해서 열흘 안에 결과가 납니다. 예? 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그 저질 부품 유통 문제가 전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그 고전문이 발표 내용에 있었습니다. 금년 6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타이어 부품이 자기 인증제를 통과했는데도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지금 미국 수입업자는 이걸 갖다가 너무 금액이 크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중국 업체도 통과했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된다고 보도가 난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결국 자기 인증제 때문에 저질 부품이 유통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죠. 결국 미국 시장에서 저질 부품이 적다는 얘기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그만큼 성숙해 있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자동차 생산국 작년 세계 5위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도 없이도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불량 저질 부품을 자연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완성차도 자기 인증 기준 없을까요? 충분히 소비자가 미국 자동차 부품 자기 네. 인증제 기준이 높다고 하시는데, 미국 빅3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거 물론 비밀인데, 이 기준들이 과연 자기 인증제 기준이 이 빅3 기준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자기 인증 기준이 빅3만큼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소싱이라고 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은 어느 나라들 가리지 않고서 지금 소싱을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질문이 세 가지 하시는데 계속 길어지는데 세 가지 아직 질문은 금세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그런데 그 얘기는 만약에 품질이 좋으면 그런 부품들을 완성차에서 미국 빅3가 썼을 텐데, 안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기준 자체가 빅3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기준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품공법이 있고 아까 KS랑 계속 연관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거는 기술 표준하고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걸 갖다 사후에 이제 검사를 할 때 2, 3일이면 뚝딱 하고서 부품 하나씩 딱 검사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기 오신 모든 업체분들 다 우수신 거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라 조금 이 부분은 알긴 아는데, 신뢰성 인증을 보더라도 짧게는 한 개 부품에 대해서 한 달,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가는 보통 테스트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16개 품목이지만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국내 생산업체가 적어도 5개 이상 있을 것이고 수입되는 부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개 부품에 대해서 10개가 넘는 걸 다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검사하는 기관이 건교부 산하에 아마 한 개 기관 정도로 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 한 개 품목당 16개 되는 것을 갖다 과연 2, 3일 안에 다 시험을 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기간 안에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유통이 다 됐는데 그걸 어떻게 수거를 해서 소비자가 다 사용해서 사고 나기 이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보상 조치 취하고 시중에 불량 부품이 유통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하는데, 자기인증 적합 조사하고 신뢰성, 즉 개발 시험하고 착각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이커는 그
부품에 대해서 신뢰성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 기준의 적합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성산 메이커에서 자기 인증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택의 문제라 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시면은 완성산 메이커에서 그렇게 요청하셨다 하더라도 그 요청 하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면은 2004년도 12월 달에 가입된 1958 협정에는 가입 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EU하고 저희들이 FTA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형식 승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EU 쪽에는 사전 승인자 형식 승인제로 지금 하겠다고 가입이 돼 있고요. 또 미국 쪽으로는 해가지고 지금 부품 자기 인증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하는 문제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안전 문제를 확인하는 거에는 2, 3일 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안전이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1800시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3개월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800회, 예를 들어 1800시간, 150만 회, 100만 회 이런 시간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신뢰성이 확보 안 되면 안전이 확보 안 됩니다. 질문 답변해주세요. 또 EC 레귤레이션도 그것은 채택 여부는 그 가입국의 자율로 맡겨놨습니다. 58 협정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모두 EC 규정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58 협정에 가입을 했지만은 전체 EC 규정을 유보를 한 상태고요. 두 번째, 신뢰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제가 그 일례를 들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6개 항목 중에 분명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품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업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팔리고 완전히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제도 운영의 효율을 살려서 보다 빨리 구입을 해서 시험을 빨리 해서 하면은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자, 즉 사업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택 권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 차, 어느 정도 또 중고차, 10년 이상 차량에 대한 그 기준에 적합한 안전 기준이 검증이 돼서 나온다면은 당연히 소비자는 저렴하면서 자기 차량 기준에 적합한 그 부품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비싸든 싸든 그건 소비자의 선택 권한이 되겠고요. 지금 문제가 뭔가니 사전에 충분히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아낼 수 못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 기본적인 제도는 도입을 하되 정부에서 시행령이나 기타 하위 법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문제 제기한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본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비교 시험을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KS 품자를 분명히 등급을 받은 어떤 제품들이었는데 상당수가 부적합이 나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저가의 비순정품인 부품도 저희들이 비교 시험을 해보니까 순정품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이 제도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질 부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를 함으로써 결국은 부품 제작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기계 문명의 꽃으로 불리며 고품질의 부품 3만여 개로 이루어진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질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정비소에서 불량 부품으로 정비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부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품 제조사가 제품을 전량 리콜 처리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과 이와는 반대로 가짜가 판을 치는 중국 제조사나 군소 제조사에게 품질에 관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저런 견해 차이가 있었군요. 하지만 좀 더 많은 대화,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확인과 보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실효성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저도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안이 통과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요. 모터인사이드에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대한 새로운 소식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절기에는 감기도 문제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경우 더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는 어머니를 위해서 집안일도 돕고 부모님과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도 즐기면서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터인사이드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